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특히 여성들은 고등학교 때 체육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운동을 취미로 하는 거를 너무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 나한테도 맞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야기가 많이 돌아왔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런 배움의 자세나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떤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강사법을, 교육법을 네. 깨달은 다음에 그거를 대하면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음악도 마찬가지이고, 맞아요. 그때는 과제로 내주는 실기평가, 수행평가를 급급하게 완성하는데 막 그런 독창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 있잖아요. 노래 가창 맞아요. 시험 보는 거. 엄청 목이 많은 소리로 부르고 다들 끝나잖아요. 웬만하면은. 근데 그거 안 그래도 되는 건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한 선생님 한 분이 감당해야 되는 인원수가 좀 지금보다 맞아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너무 아까웠어요. 노래하는 법 같은 것도 좀 즐겁게 배우면 되게 좋았겠다. 하다못해 리코더라도 좀 재밌게 배웠으면 악기를 연주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텐데 대다수의 성인들은 그걸 입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그 두려움을 안고 수많은 취미반을 전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를 더 이상 깨지 못하는? 근데 그게 결국 그때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문장 읽으면서 전에 보컬 수업 받았던 게 생각이 났었는데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무언가를 발매를 하고 네.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목소리의 한계를 좀 일찍 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것밖에 못 부를 거야. 이거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기쁠 때 내는 소리, 뭐 되게 놀랄 때 내는 소리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정해놓고, 그것만 이렇게 좀 인정하고 계속 불러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한계가 점점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 음악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엄청 제한적이니까 좀 재미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흥미를 잃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거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는 생각은 못해요. 내 보컬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를 깨줄 수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좀 오랫동안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게 제가 제 목소리를 다 좀 사랑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내는 소리도 좋아하고 저렇게 내는 소리도 좋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해서 그 중에 너가 세 번째 목소리를 좋아하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목소리만 내는 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가지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내지 않는 소리들을 같이 많이 냈어요. 정말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면서 그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고 저렇게 부르는 것도 좋고 물론 제가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게 되는 순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러면서 좀 인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3자로서 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는 두려움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아까도 의무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 좀 안타까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계속 네. 학생이 어떤 다른 길로 갈 때 네. 좀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약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코치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물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의 역할들이 좀 더 분해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네. 것들이 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박할 여지가 없고 아마 어떤 여건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교육,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은 한계가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거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렇게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그러니까 어릴 때 아니고 성인이 돼서 자기가 어떤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든가 스스로 그때 자기가 그거를 깰 수 있게끔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읽어드릴 거랑 어쩌면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동물에 비해서는 길게 살잖아요, 인간이.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하신 짧게 배우더라도 평생 이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그런 목표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너무 단기간적으로 다들, 물론 우리는 삶이 유한하다는 생각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갇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잠깐 봤는데 네. 인간의 DNA에 나이가 38세까지 살 수 있게 원래는 설계가 돼 있다라고. 내년에 죽어야겠네. 무서워. 그래서 이제 38세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버틴다라는. 요즘 오래 버티잖아요. 네. 뭔가 네. 저희가 그 도넛 초반에 이제 죽음과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모든 삶이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안 좋은 점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좀 그거를 깨주는 것도 있기도 있고, 뭐 단기간적으로 앞날은 알 수 없어 라고 해도 배움의 태도는 멀리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가 되더라고요. 네. 다음 문장 넘어가서 읽어드리자면은 네. 저는 45쪽이고요. 읽어드릴게요. 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면서 본능적이고 맹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아지가 입에 막대기를 물고서 집 안에 들어가려 애쓰면서 계속 문틀에 부딪히는 이유는 막대기를 문 채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즉각적인 결과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인간은 10년 뒤에는 숙달될 수 있으리라 희망하며 어떤 기술을 수년씩 연마하는 존재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눈앞의 만족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우선시한다. 인간만이 지닌 이런 두드러진 특징은 예술과 이상 또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능력에서 생겨난다. 저도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되게 희망적인 강아지의 이거는 좀 그냥 안타까운 예시긴 한데 근데 이게 되게 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선 강아지를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긴 했지만 네. 이거 되게 인간 사람들도 많이 이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저것도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육도 늘리고 싶은데 날씬했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 같은 거. 근데 사실 근육이 있으려면 어떤 체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운동을 하면서 갖기라는 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두 가지를 다이어트와 근력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던가 또 그것도 있고 네. 너가 원하는 몸은 다시 태어나야 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다시 태어나서까지 갖고 싶은 몸은 도대체 뭐야? 되게 맹목적인 목표나 네. 본능적인 것. 본능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선망하는 거를 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근데 이 저자는 아니야. 우리는 그런 동물과 달라.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10년쯤 뒤에는 숙달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수년씩 연마할 수 있어라는 게 지금의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내가 사실
이번 달에 뭐 우쿨렐레를 3달 신청했는데 그 3달을 다 못 달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회사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안 잡는데 되게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 올해에는 3개월을 배워. 그리고 내년에도 이 계절쯤에는 3개월 또 배울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뭐 이번 올해 3개월 배운 거를 뭐 계속 연습을 혼자 하고 그 다음엔 다른 단계를 배우고 이런 것도 가능한 계획일 것 같은데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 익숙하고 그리고 이거를 배워서 다음 달엔 뭘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 그런 센터나 기관의 광고 홍보도 다 그런데 좀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단기간 내에 무엇을 이루게 해주는 거? 요즘에는 원데이 클래스 엄청 유용하고 네, 그런 거. 뭐 하루 배워서 뭐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그 원데이 클래스를 똑같이 카피해서 자기가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만큼 사람들이 영리하고 좀 재빨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계속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있고 이 부분이 저한테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줬던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운동이나 어떤 취미에 대해서 단기간에 내가 하고 싶어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걸 내가 계획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넘어가지 못했던 거는 네. 또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면은 나의 습관을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을 일단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교사가 지적해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면 교사를 자꾸 바꾸는 것도 나의 어쩌면 습관을 바꾸는 거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에게 배우기를 고집하는 것도 전 나름의 다들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계속 지켜봐오는 사람한테 배워야 해라는 것도 어떤 편견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무너졌던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수영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처음에 배웠던 선생님이 3개월인가 6개월 지나면 이제 낮반, 저녁반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그 선생님한테 못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가다가 새벽으로 반을 옮겼어요. 네. 그랬는데 그 선생님 그만뒀어요. 아, 따라다니다가? 네네. 네. 그러면서 수영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강사가 3번인가 4번이 바뀌고 네. 나서 뭔가 의연해졌어요. 이렇게 이분한테 배워보는 네. 것도 되게 좋고 저분한테 배워보는 것도 되게 좋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다른 운동할 때 네. 강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물론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의지를 잃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